안녕하세요. 알쓸 건잡의 홍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토피 질환은 보통 암 환자분들이 면역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라면 아토피는 오히려 면역을 좀 조절해주고 낮춰줘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반되긴 하지만 또 굉장히 우리 몸의 면역기관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치료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토피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 질환을 얘기하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게 이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 세포라는 세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비만 세포여서 마치 좀 이렇게 뚱뚱한 비만을 일으키는 세포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세포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어떤 항원, 진드기라던가 어떤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자기만의 그런 항원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마스트셀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여기서 히스타민이나 헤파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는데 이 항히스타민제는 이미 항원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비만세포에서 분비가 된 히스타민이 너무 많은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콧물, 재채기, 간지러움 이런 것들을 유발하니까 히스타민을 좀 줄여줘야겠다. 나와 있는 걸 없애주자라는 취지의 약물이 항히스타민제들이에요. 그래서 지르텍이라던가 에바스텔 이런 약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항원이 들어와서 비만세포라는 것이 너무 항진이 돼서 너무 우리 몸에서 나쁜 것들이 들어왔으니 빨리 처부수자 하면서 걔네들을 공격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비만세포들이 그 결과물로 히스타민이라는 걸 분비하게 되는데 이미 이 과정이 다 진행이 돼서 마지막 결과물들을 없애주는 약들이 항히스타민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라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는 항히스타민제를 항상 투여는 하는데 이 항히스타민제는 증상만 없애주는 것이지 알러지 자체를 없애주는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비만세포라는 것, 또 면역세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어떤 일이 있으면 얼굴부터 막 붉어진다거나 무엇이 난다거나 해서 이렇게 얼굴이 반응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간지러움증이라던가 소화가 안 된다던가 불안, 우울, 피곤함 이런 것들이 많이 유발되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비만세포가 너무 활성화가 돼서 나타나는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알러지 비염과 아토피가 서로 교차가 되면서 비슷비슷한 증상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의 증상이 어떤 질환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증상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건 간에 마지막 결과물은 히스타민이라는 것이 많이 분비돼서 나오는 거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시켜 드리도록 저희가 처방을 내드리는 것은 맞죠. 근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는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런 아토피라는 부분 또 아니면 또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에 속하는 분들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원인 치료에 대한 것을 간단히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드기도 될 수 있고 어떤 향신료도 될 수 있고 화학적 첨가물도 될 수 있고 이사를 가게 되면 포르말데하이드가 많이 분비되는 라돈 같은 것까지 분비되는 이 새집이라는 구조 자체 아니면 세류산 가구 이런 것들에서 모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없애는 거 1차적인 원인 제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빨래를 해주면서 엄마가 깨끗하게 햇빛에 말려서 이렇게 침구를 제공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새집에 이사 가기 전에 새집 증후군을 좀 없애기 위해서 창문을 열심히 열어 놓는다던가 보일러를 틀어서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없애준다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처럼 이렇게 감귤로 만들어 놓은 천연 소독제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서도 쓰는 제품인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뿌려주면 검사 수치를 해보면 뿌리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천연 제품을 이용해서 환경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없애는 거. 또 두 번째는 그 비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라고 설명하지만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 제거 또 원인 제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요즘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아토피나 알러지, 아까 말씀드린 비만세포가 너무 활성화되지 않도록 요만큼의 아주 작은 항원이 들어오면 적당히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조그만 자극이 들어왔는데도 너무 과한 반응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활성화된 것을 좀 낮춰주는, 좀 비만세포를 진정시켜주는 기능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B12, 마그네슘 이런 4가지 정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잘 처방받아서 드시면은 좋은데요. 이런 물질들이 각 건강기능식품마다 다 다른 용량 또 다른 원료로부터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4가지 물질을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영양 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아토피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스테로이드인데 이 스테로이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 면역을 낮춰줘서 효과를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를 잘못 사용하면 면역력이 너무 낮춰지고 오히려 다른 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공격할 만한 힘이 없어지는 반대 극부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최소화시켜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토피 치료 방법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